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국박사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기온이 급격히 좀 떨어졌었는데 오후 들어서 서울에는 눈이 제법 많이 내렸습니다. 지금 창밖을 보니까 눈이 제법 쌓였는데요. 여러분들 퇴근길 안전운전 하시면서 귀가하시길 바라고요. 또 내일도 영하권 날씨에 이렇게 눈이 또 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가 저는 더 위험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각별히 안전운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사실 미 증시 한 차례 더 흔들림을 보였으나 그래도 여러가지 악재성 요인을 딛고 나스닥이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죠. 100조가 넘는 이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6%대, 5%대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국내 증시의 이 하락은 도저히 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이해를 합리화 시킨다면 얼마든지 합리화는 가능하겠죠. 그만큼 지금의 시장 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논리에 의한 하락이 정말로 크게 다가오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합적인 요인도 있겠죠. 사실 과거 수많은 이 대우들의 IPO를 경험해 오면서 이번처럼 또 IPO 직전에 시장을 하락시킨 적은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사실 IPO 이후에 시장에 자금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시장이 하락한 적은 많았는데 이 대우의 상장 전에 이렇게 시장이 과도하게 밀린 적은 없었는데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좀 밀려 내려오는 게 참 우리나라 증시의 펀더멘털적인 측면이 참 너무 약하구나. 그리고 외국인에 너무 휘둘리는 시장에 국내 기관 투자자들 자체도 전혀 방어가 되지 않는 모습이라 조금 안타깝기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대만 시장과 국내 증시를 바라보게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 국내의 업체들이 전혀 대만 기업과 뒤지지 않는 모습 속에서 경제 펀더멘털도 훨씬 양호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아래로 쳐내리고 대만은 거의 신고가 근접해서 그냥 신고가를 넘어가려고 또 계속하는 모습에 글로벌적으로 가장 강한 시장이 또 대만 시장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LG에너지 솔루션 빅 IPO 상장이 주는 여파가 생각보다 강하게 그리고 시장 수급에 영향을 주고 있다. 아시아 증시에서 유독 국내 증시만 빠져버린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건 전부 다 수급적인 요인으로 바라봐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 국내 증시만 빠졌고 또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공격적인 매도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이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나마 장 막판에 기관이 장 막판에 순매수로 돌변하면서 그나마 조금 저가 매수세가 일부 들어온 점은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추세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물의 이 원A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특히 그 선물 매수가 기관의 매수보다는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날이 지수의 이 단기 바닥을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지수 장 초반부터 밀려서 계단식 하락을 보이다가 장 막판에 일부 아랫꼬리만 잡고 종가관리만 해서 좀 올라왔는데, 이 종가관리 차원에서는 여타 아시아 증시, 특히 국내 증시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아시아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죠. 거의 대부분의 아시아 증시가 양호하게 마감을 했고, 거기에 지금은 유럽 증시까지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 증시만 빠졌기 때문에 내일은 일부 추가 하락이 발생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의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외국인의 누적 선물 매도가 어느새 2조 8천억 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환매수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는 일단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워낙에 지금 셀트리온발 이슈, 연초부터 오스템 임플란트의 대규모 횡령, 그리고 셀트리온의 회계 부실 이슈 등등이 여러가지 악재성 요인에 더해지면서, 또 최근에는 북한의 자진 미사일 발사에 더불어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발언 등이 사실 외신에도 떴더라고요. 즉
선제 타격하겠다 등등의 발언이 외신에 번역이 되면서 또 돌아갔다라는 점이 이런 게 약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웠다라는 점도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가죠. 지난 금요일 주말 사이에 사실 뭐 특별하게 추가된 내용은 없습니다. JP모건의 올해 금리 7에서 8의 인상 가능성 발언, 그리고 거기에 미국의 이 소비자 물가 지표, 그 다음에 생산자 지표 등이 좀 부실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은 단기 반등을 좀 해 주었는데요. 그럼 요인은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는 연준의 블랙아웃 기간으로서 금리에 대한 이슈가 추가적으로 특히 연준 인사들 입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단기적인 시장 반등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꼭 하락했다라는 관점에서 이유를 꼭 찾자면은 뭐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인데, 미국도 전일 생산자 지표가 감소를 했고요. 생산이 감소했고 소비자 이 구매력이 또 감소를 했어요. 소비 지표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4%대까지 떨어지면서 중국의 성장 엔진에 둔화를 또 듭니다. 통상 이 G1, G2 국가에 이 중간재를 공급하는 우리나라로서 이런 부분이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겠다 정도로 뭐 한쪽 부분에 해석을 해 볼 수 있고요. 지금의 이 소비 감소의 부분은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이 소비 감소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지는 앞으로 다음 달, 다다음 달은 꼭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금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 감소는 또 역으로 굉장히 또 시장의 침체를 불러올 수 있는 하나의 재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에 조금 감소가 시작이 됐다, 그리고 다음번에 추가 감소가 됐을 경우에는 추세적 감소를 우려하는 이 내용들이 시장을 또 짓누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밖에는 말 그대로 LG에너지 솔루션 상장에 따른 외국인들이든 기관들이든 그에 따른 자금 마련이지 뭔지 계속 좀 파는 게 가장 큰 문제로 보여져요. 연초 이후에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특히 코스닥도 외국인 기준에서 2조 이상 팔아버렸고 금융투자에서 2조 이상 팔아버렸고 코스닥 전체의 시가총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 기관과 외국인에서 거의 4, 5조를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 수급의 강도가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더 아프게 다가오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수적으로 내일 예를 들어서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으나 일단 내일 정도면 박스권 하단에서 지지가 일부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기적으로 매수의 계획을 잡아본다든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면 일단은 될 거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요. LG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에 따른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이 전체적인 V자 반등보다는 일정 부분 주 후반에는 현금화를 좀 해놓고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한 이후에 바로 열리게 될 FOMC 회의의 결과까지 체크를 하면서 보면 조금 더 안전한 투자가 저는 이번에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주식에는 그런 게 있어요. 갭으로 하락이 떨어졌을 때는 30이라는 게 나오고요. 바닥에서는 3000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즉 아직 시장은 두 번의 갭 하락이 나왔어요. 그게 지금 20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30,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내가 맞닥뜨려야 될 LG에너지 솔루션과 FOMC 이슈가 있는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공이 하나 더 생긴다면 그때가 이제 지수의 바닥을 예견하는 30이라는 말이고요. 그 이후에 3000은 이 바닥 아래 구간에서 쓰리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간다라는 의미에서 300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가자라는 의미로 일본의 이 유명한 사케다가 만든 내용인데요. 나중에 한번 이거는 시간이 날 때 천천히 한번 더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시장 여러가지 이 시작의 하락의 요인들이 있었는데 우선은 셀트리온 그룹 회계 부정 이슈가 금융의 결과 발표를 좀 앞두고 있죠.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제약바이오의 수급을 악화시켰으며 셀트리온 그룹주 자체가 시가총액이 40조나 되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닥 기준에서는 제약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치면은 지금은 좀 쪼그라들어서 그렇지만은 한 14조 가까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지수를 또 끌고 내려왔고 이게 다른 여타 제약바이오의 투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쪽이 일단 시장 하락에 이바지를 해버렸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LG에너지 솔루션 상장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오늘까지 뭐 나라 M&D, 나라 나인테크, 알루코 뭐 장중 강세를 이어가다가 당연히 오늘은 매도로 쳐다보면 안 되는 날이죠. 단기 과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외 이 다른 종목군들의 순환매가 좀 이어지는 정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종목군들 뭐 18, 19일 단기적으로 개인 일반 공모청약이 진행이 되는데 뭐 재료적으로는 내일 뭐 크게 나올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왜? 최종 공모 청약률이라든지 최종 공모 자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일 모레 뭐 19일 날 뭐 시장을 봐서 뭐 장 중간에 좀 눌렸을 때 매매 타점을 잡고 대응한다든지 종가 무렵에 종목군들을 보면서 대응한다든지 해서 그 구간에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공략을 하고 이후에 상장 전에는 개인적으로 그냥 다 팔아버리는 게 속 시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든 이 결과를 까보는 거는 상당히 리스크한 부분이 많습니다. 뭐 아니면 도로 가기 때문이죠. 자, 그 밖에 이 주말 MBC에서 김건희 씨 녹취록이 일부 공개가 되면서 사실 정치 테마주가 또 들썩이는 하루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주말 사이 오히려 이런 부분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또 이 언론사의 보도가 되면서 아침부터 김건희 씨 녹취록이 보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관련주가 초강세를 좀 보였고요. 아무래도 지수가 약할 때는 이런 수급 섹터보다는 정치 테마주라든지 시장에 좀 관심을 갖는 테마주 위주의 흐름이 많이 이어지다 보니까 오늘 정치 테마주 쪽으로 좀 강한 흐름이 움직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반대급부로 사실 금요일에 많은 사람들이 또 안철수 관련주를 샀을 수도 있어요. 왜? 김건희 녹취록에 대한 부분이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오히려 안철수 종목군들을 많이 샀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게 참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악재로 작용할 건데 윤석열 후보 관련 종목군들이 급등을 해버리고 안철수 관련주는 뭐 20% 넘게 급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이 잘 대응이 안 된다면 매매를 하지 않으면 손실은 없기 때문에 그냥 이쪽 섹터 포기하는 게 저는 좋아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정치 테마주가 특히 인맥주가 이렇게 오래 올라가고 했던 적이 없어요. 이번에는 좀 과도하게 좀 움직이고 흐름을 이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끝물에서 잘못 물리면 3년 4년을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또 그 종목군들은 다시금 그 테마로 못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안 되겠다 싶으면은 다 포기를 하고 아예 매매를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저도 안 보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시황상 적어 놓은 내용이고요. 자, IT 반도체 및 전장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좀 깊게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전일 미국 증시 나스닥이 한 0.5% 정도 반등을 했는데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군들은 다름 아닌 IT 반도체 종목군들, 특히 미국에서도 이 TSMC를 필두로 최근에는 반도체 장비, 먼저 마이크론이 올랐고 그 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라든지 뭐 램서치라든지 등등의 종목군들이 이제 추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고가를 뚫었기 때문에 사실 국내에서도 먼저 시장을 이끌었던 게 심텍이라든지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등 기판 종목군들이 먼저 시장을 끌고 갔고 뭐 IT 반도체 장비에 이제 일부 종목군들이겠죠. 뭐 주성 엔지니어링은 아직도 신고가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진테크, ISC 등등이 올라오는 것을 봤을 때,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면은 이쪽 종목군들의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실적을 까보면 2021년도 내내 주식은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시장은 계속 빠지기만 했는데 이쪽 섹터들의 실적은 단 한 종목도 깨진 종목이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종목군들이 이렇게 쭉 IT 반도체 종목군들을 보면은 2021년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거의
뭐 10중 8, 9는 우상향을 하고 있는 실적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종목은 다 우하향 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들은 하락이 아니라 그냥 그냥 박스권을 그리고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누가 먼저냐에 따라서 움직이겠지만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순서만 다를 뿐 전부 다 고점 트라이를 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처럼 수급 논리에 의해서 종목군들이 다 떨어져 버릴 때는 일정 부분 스윙을 할 수 있는 섹터는 저는 IT 섹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IT 섹터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기판 쪽은 뭐 심텍 정도 봐보면 좋지 않나. 심텍, 그 다음에 DB하이텍, 해성 DS, 뭐 이쪽 섹터 내에서 종목군들을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도 옵트론텍과 세코닉스, MC넥스 등 전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오늘 사실 장 전에 애플에 대해서 올해 출시하려던 MR 헤드셋이 내년도로 연기가 됐다, 연기를 검토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사실 애플발 모멘텀, 테슬라발 모멘텀으로 굉장히 급등했던 LG 이노텍이 좀 밀렸죠. LG 이노텍이. 그러나 전장 관련해서는 종목군들이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실적 기반으로 저는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애플은 이제 뭐 애플카에 대한 부분 뭐 등등의 테마주 성격이 짙기 때문에 일단 실적으로는 종목군들을 봐야 되고, 지난주 금요일날 기준봉이 좀 잡힌 옵트론텍 여전히 좀 지켜봐야 될 종목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 관찰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게임 및 메타버스. 게임주는 낙폭과대에 따른 일단은 P2원 대장주 위주의 반등이 좀 나왔고요. 아직까지는 이 섹터를 돌려주는 흐름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뭔가 대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단기적인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 종목군들의 테마의 피크를 찍고 나서야 그 다음부터 흐름이 보여줄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2차전지 장비는 오늘 대부분 빠졌고, 장비 관련해서는 이게 추세적 상승이 원래부터 힘듭니다. 이게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소재와 똑같은 밸류에이션을 받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쪽은 오히려 이제는 그냥 매도의 대응이 필요한 섹터라고 보여지고, 2차전지 소재 부분에서는 약간 차별화가 좀 진행되는데, 후성이 IT 반도체에 더불어서 2차전지에 이 리튬 인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 소재 가격의 급등에 따라서 매출 급증, 영업이익 급증이 예상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조금 반등이 강하게 나오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일부 종목군들 중에서 신고가를 치는 종목 위주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 마치고 나서 삼성, 현대, 드림팀 이슈가 나왔죠.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는 지속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텔레칩스, 어보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저는 이 종목군들 지속 관찰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럼 이어서 볼게요. 오늘 참 이런 내용들이 외신에 돌아다니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의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부분에 선제 타격을 해야 된다라는 발언이 최근 이 북한의 4차례에 걸친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이라고 하는데, 이게 참 지정학적 리스크를 불러일으키기에는 딱 좋은 내용으로 좀 보여지고요. 유력 대선 후보의 발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외신에서 잘 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 정도 좀 보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중국의 이 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일부 우려를 쌓아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중국 소비 둔화, 미국의 소비 둔화,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앞으로 시장에 분명히 작용을 할 요인 중에 하나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소비 둔화에 대한 키워드를 이제부터는 기억을 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자, 이거는 지수 간단하게 보면은 현재 코스닥은 의미 있는 자리가 965포인트였는데 그 자리를 깨고 내려왔다라고 하면 하방이
네, 930포인트까지 열려 있습니다. 여기까지 안 가고 기술적인 반등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설사 떨어지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반등, 거기에 추가적인 RSI 지표가 30까지 떨어져 버리겠죠. 여기까지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바닥이 머지 않았다라고 일단은 바라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지금 시장의 하락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랙스완과 뭐 화이트스완, 뭐 예상하지 못한 악재로 떨어지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박스권에서 뭐 계단식 하락을 하더라도 추세 반등을 주고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코스피도 이 저점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박스권을 이탈한다 라고 하더라도 빠르게 돌려만 준다면 다시 박스권 내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시가총액 상위를 보시면 장 막판에 이것도 겨우 돌려놓은 거지, 거의 대부분 시총 100위권에 있는 종목들은 다 밀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전체적인 수급 부분이 불안정해서 이런 현상이 지속 발생을 하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삼성전자 먼저, IT 반도체 먼저 볼게요. 삼성전자를 장 막판에 일부 끌어올리면서, 삼성전자를 여기서 이렇게 끌어올렸죠. 여기까지 끌어올리면서 지수를, 그리고 시장을 약간 끌어올린 부분이지, 장 막판에 사실은 그렇게 시장에 크게 아래꼬리를 달아준 건 아닌 것 같아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아래꼬리를 좀 잡아줬고요. 일단 삼성전자는 견조한 실적 가이던스로 지켜주고 있다, SK하이닉스랑. 그래서 이런 종목군도 쉽게 꺾이지는 않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DB하이텍, JP모건이 주포죠. 주포가 매일 들었다 놨다 하는 종목인데, 고가에 들어가기보다는 만약에 눌리게 된다면 이런 지지 구간에서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보유자 영역에서 지속 홀딩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이 신고가에 들어갔죠. 또 신고가에 들어갔는데 올렸다가 또 밀려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지, 그리고 유진테크, 월덱스 등 반도체 장비 종목군들이 지금 꾸역꾸역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대적으로 IT 반도체 섹터는 양봉을 뽑는 종목군들이 좀 많았는데요. 일단은 기판 쪽에 심텍, 굉장히 높은 구간이지만은 이런 구간을 계속 지지만 해준다면, 네, 계속 지지만 해준다면 다시금 매수의 자리가 저는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강한 종목 안에서 대응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크게 5일선을, 이런 21선 5일선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수렴 이후에 다시금 이 악성 매물대를 돌파하게 되면 신고가를 칠 수 있는 종목으로 심텍을 먼저 우선적으로 좀 봤으면 하고, 그 다음에 대덕전자도 이런 자리를 지금 크게 훼손하고 있지 않죠. 지난번에, 네,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고 이 지지 구간에서 여전히 지켜주고 있다면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네요. 그래서 IT 반도체 이렇게 놓고 보고, 자, 오늘 차량용 반도체 텔레칩스가 시가부터 좀 강하게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은 시가가 4% 조금 안되게 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텔레칩스를 좀 매매를 했고요. 어부 반도체 일부 매매를 하고 수익권에서 조금 매도를 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부터 계속 매매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가 이하 이렇게 들어가서, 그 다음에 나머지 물량은 돌파할 때 추가로 더 들어가서 매도하고, 이 자리는 걸어 놨는데 일부 회원님들은 사지고, 또 저는 제 물량은 체결이 안 돼서 일단은 매수는 못하고 종가에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일단 신고가를 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종목 특성상 주포의 핸들링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너무 과격한 종목이기도 해요. 지난번에 이렇게 갭 들고 밀어버렸을 때도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구간에서 횡보의 흐름이 며칠 이어지고 나서 저는 다시금 급등의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종목이고, 그 다음에 어버브 반도체죠. 사실 어버브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실적주로 바라봐야 돼요. 실적이 많이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MCU를 하는 몇 안 되는 회사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눌렸을 때 충분히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차량용 반도체 두 회사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밖에 이 옵트론텍 전장 섹터를 좀 보면은, 이 기준봉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기준봉 이후에 시가 갭을 들고 나서 좀 눌렸다가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저도 오늘 일부 돌파 매매로 좀 들어가서 짧게 대응만 하고 추가적인 매매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 기준봉을 만들어 놨는데, 이런 구간이 악성 매물대죠. 악성 매물대를 조정 다시 돌파를 하는 모습으로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해보고 싶네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돌파가 나온다면 다시금 강한 흐름이 연속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세코닉스 얘도 카메라죠. 얘도 카메라 글로벌 2위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 관찰 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 밖에 자화전자는 아무래도 LG노텍과 엮여 있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밀려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둘 중 하나겠죠. 여기서 깨지면 이 자리가 지지 구간이고, 이 자리를 절대 이탈을 안 시켜야 이 종목이 더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유지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중간하기 때문에 매매 관점에서는 좀 멀어진 종목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보여진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해성 DS, 심텍, IT 반도체 있고, 자,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종목군들 몇 개 보면, 일단은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애플카 이슈, 테슬라 이슈로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사실 애플카는 찌라시성에 항상 가깝기 때문에 이 길게 올라간 적이 많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눌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LG전자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나인테크, 이제 이 관련된 종목군들은 대장주 위주로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인테크는 지난번에 종가 베팅이 좀 됐다가 시간에서 매도가 안 돼가지고 오늘 시가에 매도를 잡았고요. 개인적으로는 돌파 매매를 했는데, 나라이맨디랑 나인테크 둘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갔다가 좀 안 가길래 여기서 약손절로 사실은 나왔습니다. 약손절로 나왔더니 좀 급등을 해서 좀 이거는 이 급등은 먹지를 못했고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상한가 이후에 모멘텀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단기 슈팅이 나온 거고, 이런 부분에서 이런 종목군들 또 밀리겠죠. 단일가고 내일 모레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이렇게까지 또 밀린다면, 그때 단일가가 끝난 이후에 그때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인테크, 나라 M&D 전부 다 단기 과열을 들어갔기 때문에 밀리는 거 기다려서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뭐 GI텍이라든지 종목군들 상한가 들어갔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에서 일단 들어왔다라는 거는 의미 있어 보이는데, 일단 이 구간 돌파하고 신규 상장이 완전히 이 구간을 넘어서 올라가게 된다면 그때는 관심을 갖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이 구간이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정도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밖에 오늘 보면 시장에 좀 잡주 성격이 많았죠. 먼저 웹스, 윤석열 관련주로 시가부터 좀 올라왔던 종목인데, 사실 어떠한 기준에서 들어갈 자리가 저는 굉장히 조금 제한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 이쪽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는 건데, 여기에서 더 올라간다면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선희전자 같은 경우는 과도하게 밀렸죠. 근데 과도하게 밀렸다고 사기도 애매한 게, 정치 테마주 성격상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지지율이 반등이 안 나온다면 끝까지 밀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이게 크게 대응할 수가 없다면, 대응할 수가 없다면 오히려 포기하는 게 더 바람직한 매매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뭐 텔레칩스, 나인테크, 그리고 돌파 매매 위주로만 좀 몇 개 매매를 했었는데, 사실 오늘 시장이 좀 불안해서
뭐 잡주 성격의 종목군들만 몇 개 매매를 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눌림은 상한가 종목 위주, 좀 강했던 종목 위주로 눌림을 하는데, 이거는 돌파 매매로 좀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 희망적인 부분이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금융 스펙주 장막판에 이상급등이 좀 나왔죠. 그래서 스펙주를 이렇게 해서 짧게 이 상한가 돌파 구간에서 눌림 자리로 들어가서 일단은 이때는 챙기고요. 이것도 결국은 보시다시피 돌파의 관점에서 확실히 돌파가 나온 자리에서 지지를 들어간 거지, 돌파할 때 놓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지에서 들어가서 매도하고 개파락이 떨어지길래 종가에 매수해서 이거는 시간 외에 일단은 전량 매도를 좀 처리를 했습니다. 뭐 관점이라는 게 항상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하면은 그게 바로 돌파 매매고,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한 이후에 다시 그 자리에 왔을 때는 이 지지 라인이 되는 거죠. 뭐 첫 매수 자리가 이 자리가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여기서 매도를 하고, 이 자리도 의미 있는 구간이었죠. 여기 의미 있는 구간, 이 악성 매물대의 몸통을 뚫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또 종가 베팅이 되는 자리입니다. 일봉상 또 어찌 보면은 다중바닥을 만들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게 종가 매수의 일부 대응이 될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도 잡아가시면 나중에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많이 어려운 시장입니다. 네, 많이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시지 마시고, 그렇지만은 시장 제가 보기에는 단기 바닥은 곧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만 바라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